아이고, 안녕하십니까. 기원님, 안녕하십니까. 로사, 안녕하십니까. 자, 좀 이따가 들어오실 분들은 들어오실 테니 제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제가 그때 말씀드렸듯이, 니체 이후에 도덕경을 좀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조금 알아보니까, 이 동양학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양이 상당히 어떤 한 계기가 있었는데요. 이 아편 전쟁 이후에 굉장히 어떤 크게 아편 전쟁 이후에 중국이 그전에는 이제 우리 전 세계 최강이라고 자기 자체가 생각을 했지만, 하성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양이 이 아편 전쟁을 직접 겪어보니까 정치적이고 철학적인 이 모든, 그 다음에 과학, 철학, 이 모든 면에서 이 서양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걸 그때 비로소 실감하게 되죠. 그 전에 다른 사람들은 다 알았지만 이제 동양 사람들만 몰랐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이제 흥성대 연근이 나라의 문물을 개방하지 않음으로써 태우야 안녕. 않음으로써 잘 버틴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진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나중에 대해서 생각해보니 참 어리석은 행동이었는데, 그게 이제 아편 전쟁이 시작이었어요. 정치, 철학과 과학이라는 그 명목에서 전부 다 서양과는 비교가 안 됐습니다. 지금 이제 동양학이 제일 부족한 동양학이 제일 부족한 것이 뭔가라고 알아봤더니, 아까 말씀드렸던 철학과 과학이었어요. 철학은 그 전에 철학적인 어떤 문제를 논어, 맹자 여러 가지 있지만 사실 이게 철학이라기 좀 말하기 부끄러운 수준이거든요. 전혀 의미가 없다라는 건 아니고, 그리고 특히 과학적인 면에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거를 한번 잠깐 알아보도록 할게요. 과학의 과자는 벼에다가 여기 보면 벼 화자에 말두자, 말이라는 게 이제 어떤 용량을 얘기하죠. 벼를 어떤 한 돼 되는 그릇에 담는 거를 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면 이 과의 뜻은 벼의 품질을 가늠하기 위해서 바가지로 쌀을 퍼내가지고 품질과 품종을 검사해서 수확한 벼의 등급을 분류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좀 정밀하고 세밀하게 살펴서 뭔가를 측정하고 하는 걸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에는 한의학의 과학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한의학의 과학화라는 것은 검사 기계를 쓰고 하는 것만 과학화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과학화는 아닙니다. 아까 봤듯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세하게 관찰하고 추론하는 과정입니다. 밑에는 저희 초등학교 이제 4학년 되는 저희 아들이 하루는 그저께인가 문제를 풀고 있더라고요. 또 봤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다음은 과학적 추리하는 방법입니다.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추리할 때에는 대상을 다양하게 땡땡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추리해야 된다.
땡땡한 것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이나 과거 경험한 소라쌤 안녕하세요. 과거 경험과 관련지어서 추리하면 더 과학적인 추리를 할 수 있다. 들어가는 말은 무엇인가? 관찰이라고 제 아들이 적어놨더라고. 즉 우리가 과학화, 한의학의 과학화는 뭐에서부터 시작하냐면 세밀한 관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환자를 세밀한 관찰을 통해서 추론의 과정을 거쳐가는 것. 이게 과학화입니다. 그런 과정이 지금 우리 뭐 기계를 사용하고 검사기기를 사용하는 거지만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환자를 꼼꼼하게 그냥 환자가 말하는 증상만 쭉 나열할 것이 아니라 이 증상을 꼼꼼하게 살펴가지고 그 증상과의 관계를 추론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의 경험과 관련지어서 하면 더 잘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꼼꼼하게, 꼼꼼하고 세세하게 그리고 그거를 종합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알게 되면 알게 되는 거에 멈추면 안 되고요. 거기에서 그래서 어쩌자는 거야. 이 알게 된 거를 요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됩니다. 어쩌자는 건데 무슨 공부든 마찬가지예요. 환자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는 환자를 보는 사람이니 환자에 대해서 좀 국한을 해보면 어떤 증상이 있고 그거를 세세히 살피니까 위장이 좀 건조한 경우다라는 어떤 우리가 추론에 도달했어요. 그러면 어쩌자는 건데 이렇게 위장을 촉촉하게 하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위장을 촉촉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인체의 영위순환을 정상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어떤 그 실마리를 거기서 얻는 겁니다. 알매 멈추는 알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이제 이야기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야기화. 논증을 해나가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풀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재미가 나고 그리고 또 이게 잘 기억이 되고 또 이게 또 공부에 한 단계 심도 깊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라는 과정이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 좀 이어서 얘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자신이 공부를 했으면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어쩌자는 것이냐, 이것을 어떻게 쓸까, 어떻게 해결할까, 질문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지 않고서는 환자도 우리가 기존에 있는 거에 답습할 뿐이고 스스로가 공부를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얼마나 익혔는지 질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저도 학교에 수업을 할 때 느끼는 건데 정말 질문이 엉뚱한 때가 있어요. 참 그럴 때 좀 답답할 때도 있는데 신선하기도 하고 이 질문이 과격하기도 하고 감정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답은 거기에 대한 대답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제가 누구든 거기에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토해내면 됩니다. 기억해낸 거를 종합해서 토해내면 되는데 이 질문이라는 거는 어느 사실을 알고 이거를 내 속에서 얼마나 익혔는지 그리고 그것이 나의 인격과 얼마나 결부가 되었는지 이게 이제 중요한 거라서 질문을 자꾸 던져보도록 하세요. 공부를 할 때. 혼자서 공부를 하든 같이 공부를 하든 이 질문의 과정을 거쳐가야 됩니다. 이거를 꼭 어떤 사람한테 질문을 하셔도 좋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셔도 좋고 그 과정을 반드시 이 과정을 계속 거쳐가야 질문을 하고 이게 스토리텔링을 내 머릿속에서 계속해 나가는 거죠. 이게 공부입니다. 자, 지난번에 했듯이 하나 또 임상 케이스를 한번 약 쓰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 컴퓨터에 한글 컴퓨터 한글 직접 사가지고 깔았는데 한시호인데 파워포인트하고 이게
뭐라고 하죠? 애니메이션이 이게 자꾸 깨지네요. 지난 어떤 건 또 잘 되고. 자, 보겠습니다. 65세 소화불량이면서 이제 치매, 자꾸 기억력이 깜빡깜빡 한다고 하는 여성분입니다. 2020년 12월 10일 날 오셨고, 피부색은 백색입니다. 사람이 얼굴이 좀 뽀얀, 좀 하얗고 뽀얀 그런 분이세요. 체격은 보통 체격이고, 말소리도 좀 조근조근합니다. 조용한 건 아니고요. 좀 조근조근하게, 아이고, 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리고 이제 종교인인데, 독실한 가톨릭인이에요. 이분 항상 감사하다 표현하고, 이런 착한 스타일이에요. 네, 착한 스타일인데,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답니다. 가스에 뭔가를 올려놓고, 이게 이제 기억나지 않고,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편두통이 가끔씩 온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력이 그냥 소화력이 되는데 위양도 있고 저녁에 가끔 위가 쓰릴 때가 있다. 그러면 음식을 먹어서 속쓰림을 없앤다. 입맛 보통이다.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환자를 볼 때 우리가 좀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 저녁에 위가 쓰린다. 그래서 뭐 음식을 먹는다. 그래서 음식을 먹어서 없앤다. 뭔가를 보태서 없앤다. 음허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얼렁뚱땅 넘어가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음허라고 단정 짓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을 함께 좀 살펴봐야죠. 그래서 그거를 다 살펴보고 이제 결론을 내야지, 이거를 단순히 그 환자의 이러한 표현만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입맛은 보통이고, 대변이 2일에 한 번 본다. 뭐, 시원하게 보이진 않고, 잠은 잘 자고 코 곤다. 뭐, 고혈압약 먹고. 이게 이제 원래 나중에 하는데, 이게 이제 연예인, 이제 환자분 얼굴은 아니고, 연예인 얼굴인데, 제가 이제 원래는 연예인을 얼굴을 공개를 하려고 했어요. 공개를 하려고 했는데 또 이제 이게 소위 말하면 대중매체 아니겠습니까? 또 이분의 인격도 있고 해서 이것도 지금 너무 편하는 거라서 제가 이제 이거 빨리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분을 관영찰색을 한 결과 이 사진 보면 누군지 잘 모르시죠? 몰라야 되는데. 네. 혹시 알아보시는 분 있으신가요? 알아보면 안 되는데. 네. 자, 눈을 잘 보십시오. 이게 관형사색을 이런 거 잘 하셔야 됩니다. 이분의 증상들은 다행입니다. 소라쌤. 아이고, 다행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편안하게 노출이 안 된다 생각을 하고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이분의 눈빛이 이제 제가 비슷한 사람을 뽑아왔습니다. 좀 개심치레하죠. 이런 눈빛 있는 분들이 한의원에 자주 옵니다. 물론 요즘 여러분들 지하철 타고 잘 보시면 이런 분 많습니다. 특히 한의원에도 많고, 이게 뭐냐면 일단은 이거를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이 분의 실제 지금 이 눈의 주인공 분의 이 증상하고는 딱 매칭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이게 찌꺼기입니다. 찌꺼기. 습기에 의해서 뭔가 풀어졌잖아요. 눈이 풀어져가지고 장이 안 되는 그런 눈빛이에요. 찌꺼기. 근데 이제 이 장이 안 되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죠. 너무 과도한 다이어트를 하거나 너무 잠을 못 자고 일을 하거나 해서 소모돼서 풀어지는 경우도 있고, 장하는 힘이 약해져가지고, 또는 찌꺼기 위에 아이고 다행이다. 아이고 박범 아이고 다행이다. 자, 이제 정말 제가 안심하고 내 박까지 보고 내가 깜짝 놀라지. 박까지 내가 보고 내가 놀랐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눈빛이 찌꺼기의 어떤 눈빛이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증상들을 조합을 해서 봐야 됩니다.
말이 조곤조곤하고 한다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말이 좀 느리다 이런 어떤 느낌이에요. 항상 감사하다 하는 말은 순하다, 뭔가 이게 막 툭 튀거나 그런 게 아니고 순하다, 둔하다 뭐 이런 표현이고, 그러면 기억력이 떨어진다 이런 게 보면 머리로 기운이 잘 안 올라가고, 그건 제가 좀 이따 설명하고, 위가 쓰리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위벽이 예민하다기보다는 뭔가 습기가 끼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변 이런 걸 봐도 이거 장이 뭔가 멍충해져 가지고 활동이 잘 안 되는 듯한, 마치 습기가 꽉 끼어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정체가 되는 느낌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습니다. 유추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은 이게 위 자체가 활동이 안 되는 것이다. 활동이 안 되는데 습기가 있다. 습기를 제거하면서 기운을 활동을 시키고 좀 뭔가 위에서 장까지 이런 데가 순환이 좀 막혀 있는 듯한 느낌이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좀 풀어지고 약간 찌꺼기가 있으니까 너무 흔들어서는 안 되겠다. 향기를 가지고 너무 흔들면 안 되겠다.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생각인 게, 그래서 잠깐만요. 자, 이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혈병어하 기병어상 난이 위망이라. 건망에 대해서 내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혈병어하, 피는 아래쪽에 있고 기운은 더불어서 위쪽에 있어서 난해 혼란스러워진 것이, 혼란스러워지면 망이 된다, 건망증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죠. 혈은 아래쪽에 있는 게 아니고요. 혈은 기운을 따라서 온몸을 다 돌아야 됩니다. 없는 곳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혈이 아래쪽에만 있다라고 하는 뜻은 기운이 위로 올라갈 힘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처지는 겁니다. 그죠? 그럼 기운을 전체적으로 좀 보충을 해주고 돌릴 필요가 있겠네. 그 다음에 기운이 위로만 가 있으면 여기에 찌꺼기들이 쌓이겠죠. 담음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기혈을 보하면서도 돌려주는 의미가 있으면서도 습담을 봐주고 혈도 좀 운행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머릿속에 병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처방을 어떻게 했냐면 복령 인삼 귤피를 한돈 반으로 군제를 삼았습니다. 기운을 보하면서 찌꺼기도 복령으로 조금 보고 귤피도 같이 좀 썼습니다. 당기천궁을 밑에 썼는데 위로 올릴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사람이 위장 자체의 기능이 좀 안 좋다는 게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기혈을 보호한다고 해서 너무 좀 일단은 과하게 하지 말자. 그래서 이제 조금 밑으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양기도 좀 보충하고 혈을 당기천궁으로 보혈하면서 돌려주는 의미로, 뭔가 혈을 진정시키거나 이런 의미보다는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찌꺼기를 보기 위해 습기를 보기, 비장의 위, 소화기관의 습기를 보기 위해서 백칠과 반하를 선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좀 오래되다 보니까 신곡 같은 것도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핵심은 사실은 육군자탕입니다. 6이라고 쓸게요. 육군자탕에 일본에서는 육군자탕 상당히 많이 쓰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반드시 백출과 반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화기관이 안 좋다 할 때 쓰시는 게 아니라 이런 것처럼 이런 눈빛이 있어요. 습기의 눈빛이 반드시 관찰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잘 보면 눈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가 부어 있습니다. 목소리도 그렇고 기운도 처지고,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관형찰색을 통해서 이 느낌을 받으시면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런 구성으로 꼭 이거 신곡 없어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입맛도 좋고 컨디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체력이 너무 좋아졌답니다. 등산을 하시는데 평소에 몇 번씩 쉬고 가는 거를 한 번도 쉬지 않고 가고, 머리도 매우 맑고 대변도 시원하게 본다.
그래서 이 생각외로 습기에 의해서 그런 변비가 생길 수가 있어요. 즉 변비라기보다는 변이 활동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처방을 해서 처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변리 환자를 보고 이 증상을 조합해서 이 증상들을 가지고 대입해가지고 어떻게 작방을 해내겠는가까지 저의 경험을 한번 소개시켜드려 봤습니다. 뭐 크게 어렵지는 않으십니까? 처방 내는 거는 어려울 수는 있지만 지금 교통사고 후에 기억력이 저하되었다는 분들은 기체가 동반되었을까요? 기운이 머리로 안 가는 게 습기보다는 상황적으로 볼 때 기체가 더 많을 듯 했어요. 제가 이제 뭐 모든 케이스를 다 아는 건 아니지만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기억력이 떨어진다. 일단은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병리는 이 병리가 맞습니다. 혈병어화, 기병어상, 난이, 위, 망. 그래서 기운이 너무 위로 올라가 가지고 그쪽에서 계속 정체가 되다 보니 찌꺼기로 인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찌꺼기. 그러니까 이 기체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있습니다. 특히 교통사고에 놀래거나 뭐 하거나 해서 처음엔 기운이 끔찍 놀래가지고 막 혼란스러운데 이게 제대로 안 되면 기체로 인해 가지고 통증도 많이 생기고 머리도 어지럽거나 아프거나 띵하거나 이렇게 맑지 않은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럴 때 방화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기체가 동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단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기체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기운 자체가 좀 약한 겁니다. 약한 거. 그래서 보의 의미를 같이 좀 더하는 게 좀 더 구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웬만한 사람은 교통사고를 한다고 해서 엄청난 충격이 아니고서는 기억력이 저하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기혈 자체가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관점을 좀 더 이제 접목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해야 될 방기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이 글 소개할 때 한 것처럼 방기, 목통, 저령 3개 다 나갈 겁니다. 왜냐? 할 게 없습니다. 다 했거든요. 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해보겠습니다. 방기는 기 하나니 풍습 각통하고 열적 방광하고 소홍산종이라. 방기는 기운이 찹니다. 그래서 기라고 하는 거를 쓰는 걸 보면 활동력이 확실히 있다는 뜻이고, 풍습이라고 하는 의미는 갑자기 확 붙는 거를 뜻합니다. 관절이 풍습, 풍이라는 건 흔든다는 거고 습기라는 건 붙는 거니까 흔들면서 부으면 얼마나 찌꺼기가 더 생기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빵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열적 방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소변이 방광에 차는 것도 있지만 이 열이라는 건 어떤 에너지를 표현이잖아요. 에너지 표현은 그만큼 어떤 강하게 뭔가 습기가 찬다는 뜻입니다. 소옹산종, 옹종, 옹저 이런 데라기보다는 수분이 이제 쌓여 있는 그런 거에 좋고 그런 걸 흩어주고 부종 이런 데 특히 좋습니다. 이 방기는 지금 청풍등, 우리나라에서 쓰는 지금 방기는 청풍등인데 중국에서는 이제 광방기 분방기를 쓴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적어놨네. 그래서 지금 조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분방기를 수입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댕댕이 목방기는 약용으로 써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의미를 좀 이게 협회라든지 그 수입하는 관세청이랑 뭐 아무튼 이게 이게 좀 규정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도 들었어요. 약을 먹으면 씁니다. 건조하고 관절 종통에 이랬습니다. 용량은 1돈 정도 쓰고 2돈까지도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부터 약을 이거부터 볼게요. 일단 청풍등 잎사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비슷한 게 많죠. 세신도 그렇고 많은데 아마 이거는 좀 덩굴 이런 거라서 좀 다른 것 같고 청풍등 이렇게 잘라놓은 이건 너무 이쁘게 잘라놓은 겁니다. 약재가 오면 그 정도는 아니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청풍등 방기가 들어오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분방기는 이렇게 돼 있다고 하고요. 광방기는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뭐 이건 본 적이 없으니 저도 사진으로만 봤고 일단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위품이 많다고 하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모든 경우에는 청풍등 말고는 수입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다른 거를 수입한다는 게 불가능한데 들여오면 참 대단하신 분이죠. 자, 이제부터 자, 제가 이제 약재를 하기 전에 다 먹어봅니다. 먹어보고 그 느낌을 먹방을 실제로 이 자리에서 해드려야 되지만 저도 이 자리에서 하기에는 좀 뽀대가 안 나니까 녹음을 했습니다. 이 먹은 기미를 맛보는 그 느낌을 여러분들 한번 같이 들어보시죠. 방귀 맛을 보겠습니다. 향은 거의 없습니다. 향은 없고 맛을 보면 없어. 없어. 약간 텁텁하면서 딱 첫 맛이 있습니다. 약간 떫은 맛도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냥 씁니다. 텍사나 저렴같이 차전자 같은 거는 먹으면 미끌미끌한 맛이 있는데 이거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한 번 더 먹어보겠습니다. 없어. 아이고, 제가 해도 웃기네. 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좀 리얼하게 좀 들려드리고, 약재들 제가 그 다음에 웬만해서는 이제 좀 여러 가지 약재들이 팔죠. 제약회사에 약재들이 파는데, 제가 그걸 구비해가지고 좀 추천도 좀 해드릴까 싶어요. 이거는 요거를 좀 써라. 이런 걸 추천을 또 해드릴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방귀는 씁니다. 네, 무지하게 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두 번 적은 쓰다, 많이 쓰다, 건조한 느낌도 있고, 근데 약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방귀, 기자, 기한의 기자를 쓰는 게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쓰다라는 거는 스배를 잘 본다. 고미가 있고 스배를 잘 본다. 이런 거라서 굉장히 잘 붓고, 갑자기 붓고 이런 거에 쓰고, 그다음 맑은 기운이라는 것도 소통하는, 기운을 보는 소통하는 힘이 상당히 좋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들으니까 재밌네. 자, 방귀, 환기 타는 건 지난번에 한번 했습니다. 환기할 때 했는데 제가 조문만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 부분을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풍습의 맥부. 이 특징이 뭐냐면 신중, 한출, 오픈입니다. 딱 이렇게 옵니다. 퉁퉁한 사람이 몸이 무겁고 피곤하고 그러면서 땀도 비질비질 나고 그런데 이제 자꾸 춥다고 하고 이런 어떤 증상에 겉을 막아주면서 습기를 방귀와 백출로 이렇게 제거하는 환기를 가지고 겉에 표를 닫아주고 안에 갇혀있는 습기를 쪼로록 빼주는 그 원리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는 방귀환기탕 이렇게 좀 퉁퉁한 살이 많으신 분들이 땀이 많이 나고 잘 붓고 하는 경우에 쓰고 또 일본에서는 이 무릎 통증에 의외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써봤는데 환자들한테 써봤는데요. 100%제 경우를 봤을 때 100% 이걸 먼저 던지기엔 좀 그렇고요. 살이 많고 좀 이런 경우에는 어디가 아파도 퉁퉁하면서 이런 분들은 써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방귀복용탕도 지난번에 했습니다. 수전증에 쓴다고 했고 피수, 이제 겉에 있는 수기에 의해서 사지가 무겁고 수기 제 피부 중 사지 섭섭동 자꾸 팔다리가 자꾸 어떻게 움찔움찔하고 움직이는 그런 경우에 방귀복용탕을 씁니다. 환기, 그래서 부종, 상충, 한출, 그 다음에 기운까지 부족한 그런 경우에
이 만기복룡탕을 쓴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해설을 하면 시간이 넘어가고 제목만 여러분들한테 과거에 했다라는 걸 이제 환기시켜 드리려고 제가 한 거니까요. 찾아보십시오. 목방기탕도 지난번에 했지 않나? 했죠? 아마 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목방기탕을 하면서 안 했는가 보네. 목방기탕. 자, 보겠습니다. 자, 853조 지간, 격간, 지음, 횡격간에 물이 찼다 이 말입니다. 기인, 천만, 숨이 가쁘고 여기 여러분들이 뭐 여기 차 있으면은 흉복 쪽에 물 같은 거 차면 호흡이 안 가쁠 수가 없습니다. 숨 차는 그런 게 나타나고 심화가 답답하면서 단단하고 얼굴색이 시커멓게 되면서 맥이 침긴한 그런 상황. 즉 이제 지금 흉격 요쪽에 뭐 수분이 꽉 찬 거예요. 잘 유통이 안 되고 수분이 찼는데 그러면서 얼굴색이 시커매진다는 거는 이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차가워지는 어떤 그 기운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침긴하고 뭔가 안에 다 갇혀있는 듯한 느낌이고 그 다음에 이 병을 얻은 지 수십일이 됐습니다. 토하지 분류, 토도 시켜고 하도 시켰는데 안 나을 때 목방기탕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안 나오면은 목방기 석고가 복령 망초탕 주시라 이렇게 되고요. 방극을 보면 붓고 심화 비경이 있으면서 번갈할 때 쓴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절대 못 씁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병기는 무엇이냐? 수음 자체, 하여간 여기 뭔가 물 자체 원인이 뭐든 물이 지금 정체가 된 겁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이 심장의 양기가 퍼져나가지 못해요. 약하다 보니까 가로막고 있는 것도 있고 약하다 보니까 퍼져나가지 거기 딱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다 보니까 울열이 생겨 가지고 갈증이 자꾸 납니다. 번갈. 그래서 심화가 수분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꽉 막혀가지고 답답한데 갈증이 확 나가지고 뭔가 자꾸 번갈이 납니다. 그러면서도 여기에는 오한이라고 되어 있지만 오한이 그렇게 심한 건 아니고요. 자꾸 갈증이 나면서 숨차고 숨이 차면서 붓습니다.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그 석고를 쓸 때 번갈로 어떤 표현을 가지고 석고를 쓸 수도 있지만 요거는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자꾸 사람이 부어요. 그런데 부으면서도 갈증이 자꾸 납니다. 갈증이. 그러면서 숨도 차고 요 포인트를 석고를 쓰는 포인트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예전에 한번 했어요. 이 자료를 아마 심의님이 올려주신 제가 자료로 알고 있는데 호흡이 가빠지고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으니까요. 자세한 거는 한번 찾아보시고 저도 이거 잘 모릅니다. 호흡이 가쁘고 맥박이 빨라지고 갈증, 호흡이 가쁘고 갈증이 나고 또 붓고 요 세 가지의 포인트가 석고를 또 쓸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게 설명되어 있는 거 보면 석고에 들어있는 황화 칼슘이 이거를 제거한다. 그래서 수분을 빼내는 작용을 한다라고 병리 양리상 그렇게 돼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포인트를 꼭 기억해 두시면 목방기탕이 쓰는 게 심장병이라든지 이런데 심장성 천식 이런 데 씁니다. 그래서 요거를 석고를 전혀 머릿속에 떠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병리상으로 보면 다시 한번 물이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목방기탕이 목방기라고 실제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한론이라든지 이런데 목방기를 쓰는 거 여기 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이게 맞는지는 좀 더 객관적인 그 검증은 제가 하기는 조금 곤란하고 저도 이거 기사를 좀 어디 보긴 봤어요. 이게 과연 목방기인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뭐 해설을 해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다른 방귀를 뭐 먹어본다든지 그에 대해서 써보고 뭐 해본 경우가 없어가지고 책만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책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쓸 수 있는 게 청풍등이니까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아, 이제 그때 케이스 그래서 저도 이제 석고를 떠올렸습니다. 석고를 떠올렸는데 석고가 이제 반드시 석고만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맹문동이라는 걸 제가 예, 맹문동이라는 걸 제가 그때 떠올렸습니다. 여기에서는 에, 근데 그분이 붙는 부종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이 목방기탕의 부종은 많이 붙습니다. 일반적으로 환자분이 조금 부어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맹문동을 그때 쓴 거고요. 자, 목방기탕 케이스를 볼게요. 이 거의 쓸 경우가 없지만 그래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심원성 간경화 복수 종대 여자 38세 기단 자 호흡이 가쁩니다. 마음이 심장이 두근두근하는 심계도 있고 그 다음에 천해 천도 있고 해도 있고 전신 부종 복대 그러니까 이 정도 붙는 겁니다. 이 정도 그냥 조금 붙는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호흡이 가빠가지고 누워있지 못합니다. 자 서서 기대어 잔다 뭐 이 정도의 얘기를 하는 거죠. 2년 되었는데 의원에 뭐 해가지고 진무탕도 쓰고 실비음도 쓰고 해서 오히려 구갈이 심해져 블라블라블라 전신 복창 정근 노창에서 돼 있다 해서 그래 종합해보니 수음 저체 심양 휴손 결 폐위 울열의 증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기 계지 인삼 석고 복령 행인 창출 우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석고를 쓰면서 창출 쓸 수 있습니다. 백호가 창출탕도 있고 쓸 수 있는데 잘 보고 쓰셔야 돼요. 이게 웬만해서는 금세 생각날 수 있는 조합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붙는다고 할 때는 이제 행인도 뭐 쓸 수 있습니다만 조금 행인도 좀 잘 생각을 해서 써야 돼요. 아무튼 이런 어떤 세 가지 조합에서 석고를 떠올리는 게 그 다음 부종을 빼기 위해서 부종을 그냥 슬슬슬 빼는 게 왜 택사를 안 썼느냐 기운이 좋은 놈으로 빼야 되거든요. 지금 상당히 빨리 그래서 방기와 석고를 떠올려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런 분들은 상당히 기운이 없고 지쳐합니다. 그럴 때 이제 인삼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지 혈전성 정맥염 이분이 57세 여자분으로 간염으로 해가지고 복만 협통한 지 수년이 되었고 최근 5개월 거쳐서 갑자기 좌측 하지에 부종이 발생하여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열통까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게 딱 보면 방기와 뭐 황백 이런 걸 적응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거동이 불편하다. 정맥염으로 진단받았고 그 다음에 증을 살펴보니까 하지가 붓고 아프고 발열이 나고 행동이 불편한 것 외에 더불어 심화 비경 그 다음에 해수 단기 구건도 그냥 조금 구건이 아니고 상당히 구건해집니다. 그리고 소라쌤이 말씀하셨던 그 환자는 그 정도의 구건이 아니었던 걸로 저도 제가 기억하는데 요럴 때 쓰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목방기 망초를 가한 석고는 있고 망초를 가한 그 처방을 썼네요. 여기에 보면 변비 발열이라든지 이런 게 꽤 심했다고 보고 해독 거풍 제습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망초를 조금 더 추가한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케이스 환자들을 봤을 때 좀 있었는데 제가 목방기탕 자체만으로 효과를 보거나 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경험이 좀 부족해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뭐 그냥 제가 책에 있는 내용을 보고 읊는 거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조금 경험을 조금 더 살릴 수 있는 걸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때 말씀을 드릴 때 숨찬 거, 천식은 한의원에 직접적으로 환자들이 오지는 잘 않죠. 아는데 간혹 숨찬 거는 해결을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숨찬 것도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천식. 대표적으로 정력자를 중심으로 좀 구별을 하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력자는 제가 며칠 전에 먹었습니다. 굉장히 독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음 정력자를 곧 하는데요. 녹음 파일을 그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낌이 아주 지금도 생생합니다. 굉장히 독한 거고, 이 정력자의 이 의미는 가래가 엄청 나옵니다. 단다 백색. 그러면서도 천식으로 인해 가지고 부두가 누워 있을 수가 없는, 호흡이 가쁘면 누워 있을 수 없으면 가래가 계속 나오는 이 경우가 정력자를 쓰는 경우입니다. 석고랑 조금 다르죠. 천식이 있는데 가래가 없습니다. 석고에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숨이 차고 기침, 누워 있을 수 없는 요 세 가지 요게 그래서 삼출성 흉막염이나 늑막염에 쓴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때 이제 제가 그래서 소개시켜드린 게 대변 불통이 같이 대변 불통이 있으면 대왕, 행인, 보인, 망초 이런 것들과 같이 한번 써본 조합되어 있는 그런 방제들을 또 올려보시고 인후분리 자꾸 목에 뭐가 칼칼하고 막힌 듯하면 기체이기 때문에 정력자라든지 아니면 반화, 과루인 쪽으로 처방을 해야 되고 기운이 많이 없으면서도 이제 기운이 많이 떨어지면서도 숨이 찬다고 하면 인삼 황계와 같은 보기를 같이 하면서 해야 되고 부종이 있는 경우에는 석고를 좀 떠올려 달라 말씀을 드렸고 갈증이 있는 경우에는 맹문동 가래가 많을 때에는 이제 무한, 오한이 있고 이럴 때는 마왕, 반화 여기에 정력자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상당히 건조한 경우에는 촉촉한 그런 약들을 써야 된다라고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요것도 앞에 소개를 시켜드렸으니까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요 얘기 그대로 설명드렸으니까요. 자, 그래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최근에 숨찬 케이스가 치료가 2명을 제가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케이스를 같이 한번 보고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작방을 또 어떻게 하는지 병리를 어떻게 잡는지를 좀 감을 잡으십사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1월 5일 날 오신 분이고 이분이 아마 60, 70세쯤 되는 남자분이세요. 자고 일어나니까 뭐 때문에 왔냐면 자고 일어나니까 머리가 어지럽고 누워 있다가 일어나면 떨어지는 것 같다. 뭔가 안으로 밑으로 훅 꺼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는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원래 주소증입니다. 원래 이것 때문에 왔습니다. 원장 젊은 놈이 어지럼증 좀 치료할 줄 안다며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걸로 이제 오신 거예요. 제가 이제 조금 어지럼증은 조금 경험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계단만 올라가면 숨이 많이 찬다. 부모님도 천식이 있다. 머리도 잘 아프다. 그 외에는 별거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뭐 중복돼서 막 썼길래 다 차트는 정리하고 그 다음에 뭐 잠도 뭐 그럭저럭 그리고 식사도 뭐 그럭저럭 전립선 비대가 있고 소변이 안 시원하다. 대변도 잘 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어지럼증이 우선이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환자 말에 식사를 잘한다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그냥 환자가 말하는 건 진리다. 환자가 말하는 건 진실이다.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어지럽다 할 때 다시 한번 상기해 봐야 되고 환자가 이렇게 얘기하면 배도 눌러보고 다시 진맥을 해보든 뭐 어떻게 하든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셔야 됩니다. 관염찰색을 하든 뭘 하든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저는 중초의 습기로 인해서 그렇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습기에서 그렇고, 그 다음에 숨이 차다는 게 결국에는 하기가 잘 안 되는 것이니까 이 하기를 좀 어떻게 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생각했던 게 반하입니다. 반하. 그 다음에 숨도 좀 차니까 나복자. 기운을 조금 더 통하기 위해서 향부자도 좀 썼고요. 사삼도 좀 전체적으로 좀 풀어주는 쪽으로. 심폐를 전부 다 풀어주고 위도 좀 풀어주고 그러면서 차전자 택사로 이뇨 전립선 비대로 소변이 안 시원하다고 하니까 조금 내리는 방향으로 사람 자체도 조금 음적인 성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아주 좋은 환자분이 이걸로 정말 어지럼증도 없어졌지만 제일 신기한 거는 숨찬 게 완전히 없어져 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했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뭐 어떤 앞에 설명을 드렸지만 이 기운 자체가 하기만 잘 되면 중앙을 잘 거쳐가서 호흡이 밑으로 쑥 내려가도록만 해줘도 상당히 숨찬 것은 잘 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처방을 했습니다. 처방 자체는 뭐 그게 어려운 건 없으시죠? 네. 그럼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 케이스가 또 있습니다.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이분은 80세 되는 남자분이신데요. 80세쯤 되는데 숨이 찬 것 때문에 진짜 오셨습니다. 네. 기침하고 가래가 조금 나오고 한다. 기침하면 가래가 좀 나오고 조금 덜하다. 이분은 제가 중간 거를 가져왔구나. 입안이 가끔씩 건조할 때가 있다. 제일 처음에 숨이 많이 찼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대학병원에 지금 검사를 맞자 어떻게 한다 하니까 고집 있는 어르신이 예.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중초에 습기가 있고 찌꺼기가 있을 때에는 향기 있는 약을 주의하라고 했죠.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를 그래서 사삼을 조금 썼어요. 조금. 왜냐하면 이 사삼을 쓴 이유가 이 사삼은 흉부 쪽에 간이라든지 흉부 쪽을 이렇게 열어주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쓰면 찌꺼기가 확 동하겠지만 조금 쓰고 그다음 바나라든지 차전자라든지 택사라든지 이런 거를 습기를 보는 약들을 확실히 제가 복령이라든지 이걸 확실히 하고 난 다음에 쓴 거기 때문에 큰 그 방해는 되진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왜 사삼을 쓰냐면 여러분들 전립선 비대 환자들 한번 치료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흔히 전립선 비대하면 신이 허해서 육미나 팔미, 우차, 신기환 뭐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 경우라고 많이 공부를 배우셨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런 환자들은 그런 처방을 써야 되는 환자들은 굉장히 양적인 분입니다. 양적인 분. 자꾸 기운이 위로 뜨니까 아래쪽으로 모아줘야 하는 사람들. 신이 자꾸 풀어지기 때문에 단단하게 모아줘야 되는 성정이 있는 환자분들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육미라든지 팔미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장을 많이 봐줘야 되는데요. 지금 이처럼 음적인 사람들은 대부분 심폐의 기운이 아래로 못 내려와가지고 중간에 막혀가지고 못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심폐 기운이 잘 좀 흩어주고 좀 풀어주는 이 기운이 좋으면 중초가 잘 안 막히거든요. 이게 약하기 때문에 자꾸 이게 막혀가지고 신이 자꾸 차지고 허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신의 전립선 쪽이라든지 소변에 문제가 있더라도 자꾸 장을 하는 산수유라든지 이런 쪽을 너무 많이 쓰기보다는 심폐 쪽을 충분히 펼쳐주고 활동시켜주고 난 다음에 소변 쪽으로 써야지만 효과가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제가 인삼, 사삼, 당귀, 청궁 이런 쪽으로 기혈을 보충해서 펼쳐주는 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하면 효과가 나고요. 환기 같은 것도 쓰고요. 그리고 반드시 이런 음적인 분들이 소변에 문제가 나타날 때에는 중초가 반드시 안 좋습니다.
막히니까 못 가는 겁니다. 중초가 막히니까 아래쪽으로 못 가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반드시 유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4.3을 또 여기에는 제가 넣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이제 경험을 통해 가지고 알게 됐습니다. 저도 전립선 비대 환자들 뭐 6미, 8미 장하는 약 많이 써봤습니다. 차전자, 뭐 텍사, 구넥 안 되더라고요. 실패도 많이 하고 하면서 고민을 어떻게 이게 뭐야? 교과서에서는 뭐 다 6미 변방이고 뭐 이랬는데 그랬습니다. 그게 저의 조금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보면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이분은 자고 나면 입안이 건조하고 해서 진액이 부족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숨도 좀 차고 이건 중간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요분을 소자를 군접했습니다. 소자는 상당히 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석돈을 해도 큰 문제 없습니다. 소자, 그 다음에 여기 이분을 보시면 이분도 전립선이 조금 그런데 소자, 4.3, 인삼, 나복자, 반하 이렇게 해서 이런 어떤 좀 통해주고 풀어주는 아래쪽으로 기운을 통해주고 심폐를 펼쳐주는 걸 위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좀 건조한 걸 보기 위해서 숙지화. 그 다음에 이분이 소변도 조금 안 시원해서 자전자, 텍사 이런 걸 썼습니다. 텍사 저령으로 간 게 아니라 진액이 좀 부족하니까 자전자 이쪽으로 갔습니다. 전어를 제가 먹어봤는데요. 전어가 약간 시오랑 비슷합니다. 시오의 그 약간 아리한 외한 그런 맛이 전어에 비슷하게 있습니다. 전어 할 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음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는 아주 지금 굉장히 계단 오르내리는데 아주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래서 핵심은 뭐다? 막힌 겁니다. 환자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중초가 막혀가지고 숨찬 겁니다. 저는 결론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통해주는 쪽으로. 그래서 환자분한테 제가 설명하기에 아이고 어르신 숨이 밑으로 쑥 내려가야 되는데 막혀서 못 내려가니까 숨이 차지요.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뭐 자꾸 소화가 안 된다 이 말을 하면 환자하고 자꾸 싸워요. 야 나 이 젊은 놈이 내가 소화 잘 된다고 했잖아. 이렇게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숨이 쑥 깊이 이제 아랫배까지 쑥 못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하면 환자분이 좀 나름대로 이해를 하십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설명을 드리고 잠깐만요. 제가 죄송합니다. 같은 환자입니다. 이 환자가 처음에는 어지럼증 때문에 이렇게 썼고, 그래, 이상하다 싶었다. 요렇게 이제 호흡, 숨찬 것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같은 환자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명 더 있습니다. 이분이 72세 남자분. 아까는 80세 남자분이고, 이분이, 이 차트가 제가 한번 날아가가지고, 이게 없는데, 이분도 이제 전립선도 안 좋고 숨이 차가지고 계단을 오르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처방만 남아 있어가지고 보면 시호, 향부자, 뭐 이분도 전립선이 안 좋거든요. 텍사 뭐 이런 거 했는데 시호, 향부자처럼 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통을 좀 시켜가지고 이제 4.3은 확실히 향기로 흩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자극을 주는데 시호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향기가 그래 많지는 않습니다. 맛이 좀 자극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오와 향부자를 가지고 소통을 시켜주니까 호흡이 쑥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다 먹고 요때는 제가 차트에 내용이 없어가지고 아마 조금 약간 용안육을 쓴 걸 보면 입이 좀 마르다든지 아니면 소화가 조금 안 되는 메가신곡 용안육이 들어간 걸 보면 위벽이 좀 건조하다고 제가 느꼈나 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처방을 해가지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이거 다 나가야 되는데 자 일단 하는 데까지 해볼게요. 소풍활혈탕 소풍활혈탕은 여기 보면 이제 방귀가 들어가는데요. 관절 종통에 쓰는 겁니다.
뭐 이거 위에 건 읽어보시고 여기에 보면 방귀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관절 종통에 붓고 아플 때 쓸 수 있습니다. 통풍, 저는 통풍에 많이 씁니다. 통풍에 무릎이 갑자기 붓는 물이 차고 날 때 이렇게 써. 대광알탕에도 풍습상박이라는 표현을 쓰죠. 지절종통. 그래서 땡땡 부어 있을 때 무릎에 물 차거나 할 때 방귀를 같이 쓰면 좋습니다. 그럴 때에는 텍사보다 빠릅니다. 청렬사습통도 역시 무릎이 붓는 경우죠. 그런 경우에도 여기 방귀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처방에서는 이 방귀라는 약은 주로 관절 종통에 많이 썼었습니다. 석국이 유준 선생의 처방을 봐도 관절, 준통, 부종 이런 데 씁니다. 그래서 이런 데 보면 이제 방귀라든지 이런 걸 쓰고 소통하기 위해서 위령선이라든지 독할 강활은 그 근육, 무릎 관절 주변의 근육이 뻣뻣하고 이럴 때 되고 구기자라든지 하수호, 석곡, 구기자, 하수호, 속단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관절이 오래돼 가지고 그런 경우고요. 천호는 관절이 오래되고 하면서도 붓고 좀 요 붓는다는 건 물이 붓는 게 아니고 관절이 꽉 부어가지고 그 찌꺼기들이 꽤 많을 거거든요. 오래된 경우에 그럴 때 아프고 할 때 시리고 아프고 할 때 천호로 뚫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방귀 제가 이제 요거는 계속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건데 방귀는 쓴 약이고 관절의 염증, 부종을 제거하는 그런 약입니다. 다른 약들은 기존에 계속 소개를 시켜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야, 이거 원래는 다 하려 했는데 이게 목통이 있는데 목통 절영이 있는데요. 절영만 하겠습니다. 이 목통은 당귀 사역탕이 있습니다. 그거 설명하는 거 시간 꽤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일 간단한 절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절영은 미, 담하니, 리수, 통, 림하고 소종, 제, 습하며 다복, 손신이라. 절영은 맛이 담담합니다. 실제로 먹어보면 담담하고 별 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먹어보면 약간 미끌미끌한 게 보면 통림, 인병, 즉 소변이 껄끄러 통증이 있으면서 잘 안 나오는 게 인병이죠. 그래서 이수시키면서도 인병으로 소변을 잘 빼내고 부종을 닫습니다. 다복, 손신, 이게 자꾸 수분을 자꾸 빼내니까 신을 손상시키는데 이게 절영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약 기미는 절영뿐만 아니고 절영이 굉장히 순한 약이거든요. 텍사, 방귀 이런 게 훨씬 독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는 거, 이뇨를 너무 많이 시키면 안 된다는 그 의미입니다. 모든 이뇨제에 다 통용되는 의미입니다. 절영은 여기 잘못 썼네요. 닭똥까지 쓰진 않고요. 뭐 많이 쓰면 2돈에서 석돈까지는 쓸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1돈 정도 씁니다. 자, 왜 짜려면 이게 끝입니다. 이게 소개하는 거. 자, 절영 실제 달인 모습이고 이 절영이 버섯입니다. 버섯 종류. 자, 한번 제가 맛을 본 거를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실까요? 절영을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냄새를 맡아보면 절영도 냄새가 거의 없습니다. 냄새가 없다고 보면 되고요. 이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맛이 느끼한 아주 옅은 소금물 먹는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물이 약간 미끌한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텍사보다는 조금 덜하지만 미끌한 느낌이 있고 맛은 그냥 담담합니다. 약간 짠 듯한 약간 짠 듯한 그런 느낌. 그 외에는 거의 맛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네, 이것처럼 절영은 이렇게 순한 약이고
이 기미가 그렇게 강한 약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절영은 다른 처방 뭐 절영탕 다 했잖아요. 그래서 자전적이 또 뭐 이렇게 찍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할 건 이렇게 하고요. 목통은 단기 사육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다음 시간에 하고